늙은 소가 어린 풀을 먹는다는 결혼.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실 속에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결혼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크면 함께 지낼 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나이 차이가 큰 사람과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좋다며 괜히 자신의 삶이 고달파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연령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오늘의 주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더 깊은 인사이트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5세 박모 씨의 이야기와 그가 50대 여성과 결혼한 뒤 겪은 고충을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올해 65입니다. 지금까지 3번의 결혼을 했지만 어느 결혼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과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인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아내와는 원래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낳는 중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슬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당시 아이가 모성애를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 상대를 찾은 것은 미안한 일이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줄 몰랐고 부모님도 연로하여 아이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엄마를 찾아야 했습니다. 곧 친구의 소개로 두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우입니다. 처음 지우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들을 잘 돌봐주겠다고 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 그녀는 제 아들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자신의 자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지나고 나서는 우리 둘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제 아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잘 챙겨주었고 그래서 그녀는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 아들도 새엄마를 무척 좋아했고 둘 사이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 부부는 신선함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를 두고 그녀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서로를 사랑했는데 왜 갑자기 나를 배신한 거야?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설렘과 열정을 찾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당신과만 함께 있으면 질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맛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래요. 만약 이혼을 원하신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당신의 선택이니까요. 그녀가 그렇게 염치 없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화가 났다. 그녀는 바람을 피운 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때 나는 정말 실망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이혼 후에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그녀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내 내 아이들을 키우고 나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녀가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이후 우리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아이들과는 간혹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는 그녀의 친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키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 모두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그녀에게 효도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어머니니까요. 아이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든 저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독거노인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롭고 지루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항상 지우가 요리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젊은 중년 여성 보모를 고용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에 매우 성실했고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저는 그녀를 집에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요리한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그녀의 태도에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보모를 고용한 후 제 식생활은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몸무게도 조금 늘었죠.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고용해준 이 보모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보모는 고생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보모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보모는 월급이 높고 학력이 필요 없으며 단지 집안일을 잘하면 되는 직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모라는 직업을 비웃었지만 그녀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면 어떤 일이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우리 집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동안 그녀는 저를 정말 잘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심심할 때면 그녀는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녀를 많이 챙겼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모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자주 그녀의 봉급도 인상해 주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너무 진지하기 때문이다. 나는 임금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매달 선물을 하나 사주었다. 제가 그녀에게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녀는 저에게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생일에 그녀는 저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많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그녀와 나는 몇 잔을 같이 마셨다. 그녀는 정신을 차린 후에 나에게 고백을 했다. 원래 고백할 용기가 없었는데 술의 영향으로 솔직히 고백하게 됐다.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정말로 설렜습니다. 이 나이에 50대 여성이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을 해칠까 걱정됐고 그녀의 인생을 망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당신이 나보다 15살 이상 많은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돌보고 싶어요. 평소에 저를 이렇게 잘 챙겨주셨잖아요. 저도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요.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결국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 그녀는 저를 정말 잘 돌봐주었습니다. 일상에서도 항상 저를 잘 챙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월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 아내가 되었으니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몰래 그녀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만 하게 만들었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녀가 저의 무료 보모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매우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살기 때문에 매일 피곤하다. 그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종종 매우 유치하게 행동한다. 그녀는 놀이공원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하는 등 자신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것을 택했다. 나는 단지 편안히 늙고 싶었지만 그녀는 항상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당연했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저를 배려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노년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삶이 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도 무조건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매일 저에게 부부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을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는데 매일 그녀에게 이렇게 시달리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행동을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도 해봤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란 원래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없다면 결혼의 의미가 어디 있죠? 그녀의 대답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목숨을 위해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드디어 많은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년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여성과의 결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만 더 힘들어지고 지치게 될 뿐입니다. 3번의 결혼을 거치면서 저는 완전히 단념했습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마다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혼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년의 사람들에게 늙은 소가 어린 풀을 먹으려 하지 마세요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과 함께하면 공통된 대화 주제도 없고 생활 습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더라도 꼭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키스 한 번에 틀리까지 놀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애정을 논하는 것을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부적절하다고까지 여깁니다. 하지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이 은퇴 후 여유 시간이 생기고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으며 혼자 사는 것은 외롭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시 반려자를 찾으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반려자를 찾는 것은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고통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대개 아직 위치를 잃지 않은 젊은이들이다. 반면 인간의 고통을 충분히 겪은 노년의 베토벤은 기쁨의 송가를 상상했다. 노년에 이르면 인생의 절반을 걸어온 풍경을 지나 세상의 차가움을 익히 알게 되면서 젊은 시절의 설렘 가득한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자녀와 재산이라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반려자를 찾는 것은 대개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60을 넘긴 후 남성의 따뜻함을 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일까요? 3번의 황혼 연애를 경험한 장씨 아주머니의 진솔한 이야기. 장씨의 남편은 은퇴하기 전에 폭력으로 사망했다. 장할머니는 손자를 돌보는데 여생을 보낼 계획이며 손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시골로 이주해 꽃과 야채를 재배하며 살 계획이다. 하지만 한동안 고향에서 장 여사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도시로 돌아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그 활동에서 그녀는 노 씨를 만났다. 노 씨는 성격이 착하고 성실하며 장 여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인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여러 번 만난 후 두 사람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노 씨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자신의 집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 여사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둘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관광 명소를 구경하고 산책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두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아직 젊고 강원도에 잠시 머물렀다. 장 씨는 그것을 정말 유쾌한 삶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장 씨는 곧 노 씨의 신용 문제를 발견했다. 노 씨는 장 씨의 자그마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터넷 대출을 통해 수백만 원을 빌린 뒤 자녀들이 경영하는 저축과 연금이 없다고 폭로했다. 화가 난 장할머니는 자식 대신 빚을 갚았지만 금방 후회했다. 나는 평생 그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를 위해 내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없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확실히 즐거웠지만 장 씨는 많은 것을 고려한 후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맞지 않아. 이런 말들로 그녀는 다시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장 씨 아주머니의 두 번째 연애는 여행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안동시 아름다운 하회마을에서 장할머니는 지나가던 노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노인도 여행 중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함께 여러 장소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장 여사와 취미가 비슷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그러나 둘 다 같은 도시에 살지 않는다. 이 남자는 매우 쾌활한 성격으로 장 여사를 고향으로 초대하고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같은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도 내가 배우자를 찾는 것을 매우 지지한다. 장 씨 아주머니는 이번엔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여행 가방을 챙겨 남성이 사는 도시로 이사했고 그의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의 손자들은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평소에는 별로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만 되면 아이들은 조부모님과 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핑계로 하루 세 끼를 모두 조부모님 댁에서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아들과 며느리는 절대 요리나 집안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장 씨 아주머니는 점점 기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성이 장 씨에게 식료품비를 아끼지 않았고 그의 가족 역시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주 말마다 이렇게 높은 강도의 집안일과 손님 접대를 반복하는 것은 장 씨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장 씨 아주머니는 도망치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남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솔직히 말하면 장 이모처럼 나이 든 사람은 부담도 없고 자녀들이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젊었을 때 나는 그녀가 남에서 북으로 건너가 그녀의 낭만을 즐기는 것이 매우 부러웠다. 하지만 장 씨는 왜 항상 마지막에 엉뚱한 사람을 만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친척을 통해 같은 고향 남자를 만났다. 이 남자의 아이도 장 씨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금방 애정이 생겼다. 더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때 남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나는 내가 내 손주들을 돌보기를 바란다. 장 여사는 매우 화가 나서 몸을 비틀었다. 저는 단지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카들을 돌볼 수 있죠? 그 남자는 그녀를 위로하고 말했다. 당신이 손자들을 돌본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진정한 할머니와 같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도 당신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 여사는 화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필요 없어. 저는 조카가 있어요.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끝나지 못했고 이번 연애는 이전 두 번보다 더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 아주머니에게는 감정적으로 가장 홀가분한 연애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빠르게 한계선을 알게 되었고 맞으면 계속 만나고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결정을 간단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3번의 연애를 겪으면서 장 씨 아주머니는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65이 된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60을 넘기고 남자가 필요한 것이 잘못인가요?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차지 않을까요? 정말로 60이 넘은 여성은 무조건 희생만 해야 하고 연애를 즐기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여자가 60을 넘기고 남자가 필요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장 씨 아주머니처럼 연애를 시작할 때 항상 모든 것을 걸고 맹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든 노년이든 연애에는 반드시 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더 많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장 씨 아주머니의 연애에서는 이용당하거나 손해를 본 듯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바라는 것은 단지 동반자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찾든 남성이 여성을 찾든 기대하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하는 삶이지 상대방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깊고 위대한 가정이라도 깨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쓸쓸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로서 정말로 집안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동반자를 찾는 것을 지지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섭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은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노년의 사람들은 연애 상대를 찾을 때 젊었을 때처럼 상대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상대를 온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나 자신을 부양할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랑은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는 60 이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중노년 친구들이 마음에 사랑을 품고 나이가 몇이든 항상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